어떤 분야에서든지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선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이 꾸준히 들어와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새 만화책 출판사에서 2013년 나라의 숲이라는 작품을 내고 2019년 그녀들의 방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온 류승희 작가님을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행본으로 7년 만이지만 그 사이 그녀는 만화 그리는 일을 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웹툰과 출판 만화를 넘어 만화는 우리의 삶 속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잡지나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꾸준히 연재되는 만화들도 있고 기업의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만화들도 많죠. 그런 작업들 또한 귀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작업들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만화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도 쉽게 잊혀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작업들을 병행하면서 단행본 작업을 꾸준히 해온 류승희 작가는 그동안 만화 그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13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에 빛나는 류승희 작가와 그녀의 단행본 두 작품 나라의 숲의 능과 그녀들의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에 제가 구입하게 된 책은 조연아 작가님의 연애편지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소리는 이전 학교에서 겪은 학교폭력의 후유증으로 새로운 학교에서도 겉돌고 있었으나 어느 날 책상 안쪽에 붙어있는 숨겨진 편지를 발견하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신인 불명의 편지는 학교의 지름길, 반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표, 선생님의 특징을 설명하며 소리가 새 학교에 빨리 적응하면 좋겠다고 응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조연아 작가의 연애편지는 네이버 웹툰에서 여름 특선 10부작으로 2018년 8월에 첫 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색감과 풍경, 날선 마음을 다독이는 듯한 따뜻한 감성으로 9.98이라는 높은 별점을 이끌어내며 연재를 마무리하고 이후 수많은 독자의 공감과 찬사에 힘입어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편지와 함께 찾아온 마법 같은 시간, 낯설고 두려운 순간, 나를 인도하는 듯 날아온 편지와 그 안에 적힌 수수께끼, 편지를 따라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인터넷 서점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책 뒤에는 작품에 나오는 편지와 똑같은 굿즈도 함께 동봉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6월이라 그러네. 6월 26일 18시에 있는 그 웹툰 인사이트에 이재민 기자 겸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있는 웹툰 읽고 이야기하기라는 토론회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건데 이 토론회의 첫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애편지라는 작품이.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토론자로 이제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론하러 가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상황에서도 전부를 읽은 건 아닙니다. 지금 조금씩 읽고 있는데 수요일 도착 전까지는 아무래도 다 읽어야겠죠. 읽고 갈 생각인데 우선 이 그림이 정말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작품들마다 보고 나면은 작품에 딱 생각이 드는 딱 컬러라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은 딱 봐도 시원한 푸른 바다와 같은 파란색이 떠오르게 되죠. 한국의 바다는 푸른색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푸른 바다를 떠오르는데 이 블루라는 색이 좀 독특해서 굉장히 좀 밝고 시원하고 이런 긍정적인 느낌도 주지만 아주 굉장히 우울하고 깊이감 있는 우울함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색이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듣게 되는 블루스라는 음악처럼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펼쳐봤는데 역시 아까 소개시켜 드렸듯이 학교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품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는 불광동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이 방송이 나가는 월요일에도 아마 신청을 받고 있을 겁니다. 10명가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 혹시 참가가 가능하신 분들은 어서 빨리 웹툰 인사이트 사이트에 찾아서 거기로 들어가면 신청하는 거 링크가 있을 겁니다. 글로 가셔서 한번 불광동으로 오시면 저도 만날 수 있고 또 웹툰이스타의 프로모 작가님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오실 때 이 조연아 작가님의 연애편지란 작품 연의 편지입니다. 연의 편지란 작품 한번 꼭 읽어보고 같이 오셔야 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자, 2주에 사게 된 만화책, 2주에 소개해드린 만화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규장각에 2013년 11월 14일 업데이트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획 기사였고요.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자 인터뷰, 나라의 숲에는의 류승희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인터뷰 말미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만화가가 되고 싶나라는 질문에 류승희 작가님이 우선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작업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는 작가였으면 좋겠다. 지금 개인 단편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출판 만화를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되도록 이 형식을 고집하고 싶기도 하다. 출판 만화라는 게 형식일 뿐이지만 내 작품이 책으로 나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려 6년, 5년 반 전에 한 인터뷰죠. 5월 20일 업데이트된 만화 클래식 56편이죠. 정원 작가의 올해의 미술이란 편에서 아마 류승희 작가님에 대해서 류승희 작가님의 그녀들의 방이란 작품을 제가 구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류승희 작가님과 직접 만나게 된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읽어드렸던 기자 인터뷰 말미에 나와 있던 것과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좀 간략하게 그때 일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사이드비를 운영하게 되면서 홍보를 위해서 SNS를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팔로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런 중에 이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겁니다. 뭐 여러 분 계셨지만 그 중에서 또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이게 그냥 보기에는 낙사처럼 끄적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딱 보는 순간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분이 계셨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류승희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죠. 정말 모르는 상태로 아직 제 처음 느낌은 데뷔는 못 하셨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 키우면서 이제 취미로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림을 올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이 정도 그리는데 취미로 하는 건 너무 아까운 분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분이 이제 계속 뭐 그림 같은 걸 이제 인스타에 업데이트 하기도 하셨고, 또 저희가 하는 사이드 B 관련해서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 그림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눈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죠. 이분 만화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나라의 숲에는이라는 작품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역시 이분이 만화가셨구나.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셔서 만화를 안 그리시고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취미로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냥 선뜻 아무 이유 없이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러나서 이 나라의 숲이란 작품을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뒤졌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전부 절판된 거죠. 이게 새 만화책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또 새 만화책 출판사가 요새는 활동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책은 너무 보고 싶고 또 중고는 사봤자 이제 작가님한테도 인쇄도 안 들어가니까 또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작가님의 나라의 숲에는 이란 작품을 꼭 보고 싶다. 근데 절판이더라. 그래서 혹시 작가님이 원래 작가들 자기 책 몇 권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있으시면 저한테 한 권만 좀 파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작가님이 흔쾌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죠. 뭐 만나서 팔죠. 뭐 이렇게 중고거래처럼 된 거지만 어쨌든 새 거잖아요. 비닐도 안 뜯은 책을. 그래서 파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대에서 만났죠. 근데 이제 그날 만나서 이제 이 나라의 숲에는이라는 작품은 이제 작가님 손에도 몇 권 안 남은 거예요. 이제 3-4권밖에 안 남아서 이제 한 권은 저한테 이제 돈을 받고 파셨고 그러면서 아직 인터넷 서점에 안 풀린 뭐 새로운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서 이제 그녀들의 방이라는 책도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 책도 함께 선물로 주셨어요. 사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히도 이제 그날 저는 2권의 책을 같이 소장하게 되는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와서 책을 보는데 두 작품 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이제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막 얘기를 하니까 이재민 평론가님이 얼마 전에 류승희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작가론을 쓰셨더라고요. 이 나라의 숲에는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류승희 작가님이 그동안 다른 활동 어린이 만화 관련해서 활동했던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작가론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글을 조금씩 보면서 이제 알았죠. 이분이 2013년도에 나라의 숲에는이라는 작품으로 올해의 우리 만화의 상을 수상받은 작가님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뭔가 좀 미안한 거예요. 뭔가 내가 선입견 인스타에서 그냥 첫 이미지가 인스타에서 그냥 취미로 만화를 한다라는 선입견을 처음에 받아서 그런지 그 1년에 그냥 만화 데뷔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혼자 막 단정지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작가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홍대에서 만났을 때 이게 작가님이 본인도 모르게 한 2번 저한테 대화를 한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그 대화 속에 저한테 막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는 만화를 쉬지 않고 이때까지는 꾸준히 그렸다. 그러니까 단행본은 이제 2권째 나오는 거지만 그 사이 나는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를 약간 강조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를 느끼시는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만화를 계속 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아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 잘못이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좋은 작가님을 알게 됐고 또 좋은 작품을 알게 돼서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또 하나의 에피소드죠.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랑 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꾸준히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그림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작가님이 여러 어린이 만화 관련된 작업을 하시면서 하신 내용들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나라의 숲에는과 그녀들의 방 이게 7년? 6년 반 만의 신작이잖아요. 횟수로 6년, 7년 만의 신작인데 작가님도 저를 만나서 자기는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말씀하셨고 또 요번에 조사하게 되면서 이 만화 디지털 규장각에서 인터뷰한 말미에 우선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작업을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는 작가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 류승이라는 작가가 자신에게 다짐해온 일들이고 그걸 이때까지 꾸준히 지켜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어져서 나라의 숲에는 이란 작품과 그녀들의 방이라는 작품을 보면 제가 느꼈던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그림체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이것들이 앞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서 작가는 자신의 다짐했던 약속을 지켰고 독자인 내게 그것이 전달됐다.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일종의 교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앞에는 좀 부끄럽지만 함부로 생각한 부분은 좀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뭔가 작가와 교감되는 독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만화라는 예술을 통해서 만화가의 다짐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내며 작업한다는 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전혀 모르는 타인이 그동안 해놓은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일화를 이제 인터뷰 때문에 같이 한번 섞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리하자면 작가님에게 제가 작가님 그동안의 작가님의 다짐과 의지가 이제 독자인 저 같은 처음 만나는 독자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아마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다 통합했기 때문에 제가 만화 클래식의 방송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막 소개를 올리면 이제 또 아마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실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작가님이 그동안 계속 나는 꾸준히 작업을 하는 만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켜오셨고, 저도 그 꾸준함 속에서 점점 나라의 숲에는 보고 그녀들의 방에 보니까 이게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라도 계속 발전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독자가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달해 드리면서, 자, 2013년 올해의 우리 만화상에 빛나는 나라의 숲에는 이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작품에 대한 책의 소개를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스24에 나와 있는 인터넷 서점에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절판이라서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소개가 잘 돼 있어서 읽어드리죠. 30살의 우정여행,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정희, 회사를 관두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혜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화를 그리는 미영, 보헤미안처럼 여행하는 삶을 꿈꾸며 회사를 옮겨 다니는 수정, 고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4인방은 서로를 맞이하여 항상 말만 꺼내고 흐지부지 되었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여행지는 일본의 오사카와 나라. 이제껏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여행을 하면서 발견하는 서로의 차이점들은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하다. 경제적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각자 살아왔던 삶의 차이, 거기에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는 상념들, 관심과 우정을 원하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의 벽을 쌓아 올리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대체 왜 여행을 시작했을까? 라는 게 이 나라의 숲에는 이란 작품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우선 제목에서 말하는 나라의 숲에는 이라는 거 안에 나라라는 거는 조국, 국가, 나라, 컨트리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일본 킨키 지방의 나라 현이라고 하네요. 북부에 있는 현청 소재지를 뜻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작품 표지에 보면 나라 위에 한문으로 이렇게 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가, 컨트리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쓰는 나라의 한문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떠나는 일본 여행을 다루고 있고, 챕터도 오사카, 도쿄, 고베 그리고 나라라는 곳을 거쳐서 서울로 돌아오는 총 5개의 챕터에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목이 나라의 숲에는 이르기도 하고 또 어떤 중의적 의미가 숨어 있기도 하겠죠. 이 나라의 숲에서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절판돼서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는 원래 스토리는 웬만하면 스포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정여행 같은 이야기인데, 이 작품에 앞서 설명드린 디지털 만화 규장각 인터뷰에 보면은 작가님이 친구들과 떠났던 여행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각색했다고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작품의 독특한 지점은 이 뒤에 그녀들의 방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똑같다고 하면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매 챕터마다 화자가 달라요. 매 챕터마다 자기가 말을 하는 나레이터가 다른다는 건데, 일본 여행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로 묶여있지만 이 챕터가 다 다르댔잖아요.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그리고 서울 이렇게 오면서 이 챕터들마다 이게
그 말하는 화자 4명의 친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4명 중에 한 명씩이 그 챕터의 주인공처럼 나레이션을 얘기를 해요. 근데 꼭 이거 같은 것처럼 그녀들의 방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이게 류승희 작가님의 어쨌든 단편집 이 2개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녀들의 방에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나라의 숲에는에서 보면 작품의 설정상 이들은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서로 함께 떠나게 된, 처음으로 첫 여행에서 서로의 차이도 발견하게 되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지점들,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제대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또 여행을 가게 된다고 해서 모든 걸 잊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을 떠나기 전 각자의 삶에 이제 존재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의 상념, 고민,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지다 보면 그게 또 각 모두의 여행을 방해하기도 하는 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살면서 좀 주변 친구들과 자주 겪게 되는 맹점이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정말 친해지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 함께 노출되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고등학생 때 친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같이 모여서 하루 이틀 정도 뭐 캠프를 하면서 잠을 같이 모여서 잘 수도 있고 같이 여관을 잡고 놀고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의 진짜 사생활, 진짜 그들이 놓여있던 환경이라는 건 모르는 상태로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학교를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이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뻔해요.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상황에 얘기를 하다 보면 맞추어지게 되는 어떤 규칙, 규율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화를 내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틀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면 그 고등학생 친구들과 거의 그런 뻔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상황에 서로 가 있어 본 적은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추억을 가지고 있어도 대학교 되면 뭐 같은 대학을 다녔는지 따로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대학교에서 같은 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면 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대학생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대학교 때 만나게 된 사람들 가지고도 함께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과도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뭐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가까이 있을수록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린 또 이제 사회에 나가면 다 각자 또 다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해진 상태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30이 넘어서 여행을 떠나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10년, 뭐 많게는 10년, 적어도 5년 이상은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상대를 하면서 시간을 지냈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뭐 자주 만나더라도 만나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다른 사람 뭐 뒷담화를 좀 하다가 뭐 얘기나 좀 하다가 이렇게 그런 욕구를 해소하고 헤어지고 뭐 요런 정도? 요 정도 상황 말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친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 함께 노출되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 상황에,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그래도 그 사람과 1년은 이것저것을 해보면서 한 계절은 지나가 4계절은 함께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30이 넘은 상태로 지금 여행을 처음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24시간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24시간 붙어 있는 게 없었고, 24시간 붙어 있더라고 한들 조금 있으면 난 집으로 돌아가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4박 5일의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상황에 또 서로 다른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쟤는 항상 저런 모습을 내 앞에서 보여줬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들 앞에서.
왜냐하면 24시간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쟤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여행 가면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또 누군가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군가는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버무려지게 되면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대부분 서운함을 느끼면서 우린 계속 그런 생각을 하죠. 내 친구가 자기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 친구를 내가 어린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로 형성돼서 이렇게 머릿속에 또렷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온전히 이야기해서 노력하는 습관을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저 사람이 한 명의 여자고 아빠도 저 사람이 한 명의 남자로서 어떤 인생을 산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3자화 시켜서 구체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교육을 전혀 안 받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낯선 환경에서 모두가 이제 서로 낯선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하면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그 상황을 대체하기에 바빠지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에선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좀 어려요. 좀 지나가고 나서 알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행히 이 작품에서는 이런 화자들과 친구들이 이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뭐 사건으로 치닫게 되고 막 서로 화를 내고 싸우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냥 난 왜 저래? 쟤 왜 저래? 평소랑 다르게 왜 저래란 말 속에 쟤 평소랑 다르게 왜 저래? 이 정도로 왜 화를 내? 이런 게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아는 사이라는 구심점이 또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잠깐 삐뚤어지더라도 다시 그 구심점을 찾아서 함께 돌아가게 되는 존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 얘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마지막 마침표로 나라의 숲에서 뭔가 일이 있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제일 뒤에 나오게 되죠.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게 돼서 아무리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라도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서 제가 저런 면이 있었나 라는 거가 어떤 감정적으로 서로 우발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근데 그것이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모두 다 이해가 되면서 잘 해결되는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극 전체가 흘러가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숲엔이라는 작품에는 남성이 거의 등장하잖아요. 남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남성에 대한 이야기도 몇 마디 안 하고 뭐 몇 마디보다는 좀 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성 서사로 가득한 작품입니다. 내 친구 모두 여성이고 그리고 이 모든 여성들이 2013년 당시 2012년 201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겪고 있는 여성들의 고민과 상황들에 대해서 각자의 인물들이 조금씩 분배해서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지점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2019년 출간된 그녀들의 방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유승희 작가님은 평소에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여성으로서 느끼게 되는 여러 충돌 지점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화자인 자기 작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여성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고민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를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첫 작품인 이 둘 중에 첫 작품이 2013년 나라의 숲의 눈에서 여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2019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꼭 저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되는 지점들도 분명 좀 있고요.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세상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저런 걸 걱정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뭐 여전히 걱정일 수는 있죠. 개개인은 별로는.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여성 서사의 작품들이 오래 전부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작품들이 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나라의 숲에는이라는 작품도 참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 나면 그런 사람에 대한 그 내적인 고민과 겉으로 하는 행동의 다름, 그리고 겉으로 행동과 내적인 고민이 아무리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당장 잠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기쁘게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 어차피 미래는 계속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런 점들도 좀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말풍선이라는 건데요. 이 작가의 작품이 초반, 이 작품의 나라의 숲에는 초반부와 후반부가 말풍선의 배치의 활용이 좀 차이를 보입니다. 변화를 보이는데, 처음엔 이렇게 서로 대화해서 말꼬리가 크로스로 돼 있는 말풍선들이 좀 잦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딱히 뭐 의견을 충돌을 일으켜서 이렇게 일부러 꼬표처럼 표시한 건가 이런 생각, X표로 표시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풍선은 꼬아놨을까 크로스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냥 막 한 거라면은 그냥 나도 작가도 자기 심리의 상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만약에 말을 하신다면, 뭐 이 나라의 숲에는 이란 작품을 보고 그녀들의 방이란 작품을 보게 되면 이제 근데 만화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말풍선 정리하는 실력이 정말 적절해지셨다, 많이 변했고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발전을 한 거죠. 그래, 독자들은 원래 만화를 자기가 그림 위주로 본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콘티 짤 때부터 작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말풍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풍선은 작가들이 원래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말풍선에 따라서 이걸 잘못 배치하면 어떤 걸 먼저 읽어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는 순간도 있는 거고, 또 몰입, 그렇게 되면 작품의 몰입도 깨지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화면도 지저분해 보이고, 또 처음에 이거를 배치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 말풍선이 위치가 그림을 어떻게 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전체 레이아웃이 안 이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작가들이. 그리고 독자분들도 자기가 그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풍선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견지로 볼 때 그림에 대한 내공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그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제가 한 말이니까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도 드렸고, 그리고 말풍선에 대한 고민도 작가님이 아까 처음 말씀했던 다짐처럼 이게 점점 변화와 발전을 겪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전적인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녀들의 방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말풍선이 정말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불편한 구석이 있긴 있었거든요, 나라의 숲에는에서. 그런데 그녀들의 방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렇네요. 자, 이런 나라의 숲에는 이제 절판이 돼서 더 이상 구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작가님한테 인쇄는 안 들어가고, 근데 뭐 이제 절판 됐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만약에 돈이 있는 출판사였으면은 이거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세마나틱 출판사와 계약은 끝나셨는지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한번 재발행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 분명한 소장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수상을 받게 해준 작품이기도 하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새는 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고민을 다루는 서사물, 그리고 다양한 시점에서 여성의 고민을 다루는 서사물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류승희 작가님이 앞으로도 계속 만화를 그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승희 작가님의 초기 모습들을 좀 알아둔다면 앞으로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더 좋은 교감, 큰 교감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와서 올해 출간된 그녀들의 방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고 올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만화평론가 이재민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승희 작가님의 나라의 숲에는이라는 작품과 그녀들의 방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그녀들의 방 역시 여성들의 서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리 출판사의 가치, 철학 이런 것들 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리는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며 책을 만듭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번에 항상 책을 만들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번인 시즌 1이죠. 시즌 1에 말씀드렸던 김궁수 작가님의 보리 같은 작품도 이런 제가 보리라 그랬나요? 김궁수 작가님의 풀이란 작품도 이제 보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런 것들 한번 보리 출판사, 출판사마다 출판사의 철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 또 재밌는 작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리 출판사를 작품을 읽을 땐 이런 관점으로 또 읽으면 좋다. 뭐 창비도 마찬가지고, 뭐 시공사는 마블 DC 것들이 나오고 있죠. 거긴 또 거기만의 매력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예스24에서 나와 있는 그녀들의 방에 대한 작품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나라의 숲에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절돼서 보실 수 없지만 그녀들의 방 같은 작품은 올해 나왔어요.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은 우선 사는 거예요. 우선 누가 추천해서 좋다 싶으면 우선 책은 사요. 그리고 집에 꽂아 두는 겁니다. 그럼 그 책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그리고 흘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흘겨서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를 제공해요. 그녀들의 방 이렇게 돼 있으면 그녀들의 방이란 그 워딩 하나를 보면서도 지나가게 되면, 출퇴근길에라도 보게 되면 그 워딩이 내 머릿속에 입력돼서 나중에 뭔가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은 일단 누가 추천해주면 여력이 되면 우선 사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가 읽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책은 두 번 다시 그 책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또 찾아서 읽을 것 같죠? 절대 안 읽습니다. 항상 그래서 책은 이 책이 내 눈에 걸려. 근데 나한테 좀 여윳돈이 있어. 이럴 때는 바로 사는 겁니다. 책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승희 작가님의 그녀들의 방은 지금 웬만한 인터넷 서점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작품 소개 읽어드리죠.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 작가인 유승희의 신작이 나왔다. 5년째 공시생 첫째, 아르바이트하며 꿈을 쫓는 둘째, 졸업을 앞둔 휴학생 셋째, 실직 위기에 놓인 엄마, 삶의 위기 앞에 놓인 4명의 여자, 한 가족의 이야기. 네 여자들이 마주치는 삶의 위기는 저마다 다른 세계가 겪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8편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해 가족 사이에도 쉽게 내피질 수 없는 감정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단편집이다. 2018년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 선정 자격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품 자체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성 서사, 여자들이 이 현실에서 놓이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전 맨날 앞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이면 앞이고 전이면 전인데 뭐 어쨌든 쓰겠습니다. 앞전에 나왔던 나라의 숲에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여행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에서, 그리고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라는 그런 구심점이 있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구심점 아래 각자의 이야기와 고민이 이렇게 이 작품에서 펼쳐지는 건데요. 이제 류승희 작가님 작품은 약간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그녀들의 방 작품의 제일 뒤에 보면 작가의 말에 어느 정도 일부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을 읽고 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녀들의 방 단편집에 실린 엄마의 제사를 처음 그렸던 게 2009년쯤이다. 그때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멈춰버린 시간을 살고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이 느껴질 때마다 작은 방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면 내 방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이 나를 책상에 끌어다 앉혀 만화를 그리게 했다. 나를 어지럽히는 모든 감정들을 만화 속에 쏟아부었다. 그렇게 쌓인 만화들을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곧 40이 되는 나는 아침부터 아이 둘을 챙기고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내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간다. 집에서 혼자 빨래를 널다가 이유식을 만들다가 아이들을 재우다가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꼈다.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그 계절의 냄새가 짙게 묻어났다. 멀리 지나온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는 그 작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만화들을 꺼내 다시 그녀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밤 그녀들을 따라 그 계절 속을 걷고 또 걸었다. 어떤 때는 나 혼자 막다른 길에 서 있기도 했다. 그녀들을 따라가기 버거워 주저앉은 적도 있었다. 더 이상 만화가 그려지지 않을 때는 세상의 끝을 서성이던 작은 방을 떠올렸고 그녀들보다 몇십 년이나 늙어버린 내 모습을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보게 되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작은 반짝임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차가운 손에 따뜻하게 감싸줬던 자판기 커피, 배드민턴 라켓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 발에 밟히는 낙엽 소리, 무심한 듯 건네준 초콜릿 하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반짝이던 작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그녀들이 사는 계절을 지나 전혀 다른 계절을 걷고 있다. 여기에는 나만 바라보는 두 아이가 있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남편과 식구들이 있다. 우린 여전히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걷는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어딘가에 신기루처럼 보였다가 사라지는 반짝임을 볼 수 있다. 이제는 그 작은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차가운 계절을 걷는 누군가에게도 이 작은 반짝임을 전하고 싶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에세이를 쓰셔도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뒤에 나라의 숲에는도 그렇고 이거 그녀들의 방도 그렇고 뒤에 이렇게 작가의 말을 이렇게 써두셨는데 분량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참 글 잘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차가운 바람. 예전에 김유나 씨, 자우림의 김유나 씨도 그 25, 21인가요? 21, 25인가요? 그 노래 만들 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유치원인가 어디 가라고 이렇게 봉고, 버스 이런 거에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머리 위로 바람이 싹 불면서 그 멜로디 있잖아요. 그 25, 21의 주요 멜로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집으로 흥얼거리면서 돌아와서 작곡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또 떠오르는 그런 시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앞선에 이 글에서 나와 있듯이 이 그녀들의 방을 처음 만들었던 거, 처음 이게 관련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 200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숲에는 보다 조금 더 빨리 이미 작업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좀 더 수정을 하셨을 수도 있고 내용들을 좀 넣으셨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1년 동안 열심히 작업하셔서 그녀들의 방이라는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나라의 숲에서는 여행을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민의 지점이나 이렇게 그 고민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을 막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을 보여주고 그들의 과거에 하는 한 에피소드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거보다는 좀 더 깊게 그리고 그 상황들을 좀 넓게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작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의 의도를 보면 어떤 지점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막 거창하게 얘기하는 사건,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나라의 숲에는도 그렇고 그녀들의 방도 마찬가지죠.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내 주변에 누구든지 어떤 고통이나 고민하는 지점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좀 러프하게 말해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공적인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항상 여기서 공적이라는 거는 이제 집을 떠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회사를 간다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모든 공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소에 그런 것들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넘실거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꼭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적인 삶인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일부 자신의 인생을 내어줌으로써 그런 공적인 업무를 해결해내고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지 좋게 말해서 기여를 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나의 사적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네들의 지금 도시인들의 삶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생의 절반은 힘들어지죠. 그리고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그 사적인 영역 모든 것들이 또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실거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데, 적어도 그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작품인 거죠. 그녀들의 방도 그렇고 나라의 숲에는도 그렇고, 또 그것들의 그런 힘든 삶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게 되는 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녀들의 방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것이 꼭 가족이라는 형태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사적 영역에서 함께 인생을 나누는 거, 한 방에서 부비고 사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 부비고 사는 그 사람들과의 그러면서 일어나는 시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이제 칸네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칸네에서 올해는 기생충이 받았지만 작년에 받은 작품은 일본 작품이죠. 감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가족이란 작품인데, 거기도 서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할머니부터 뭐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오빠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동생의 역할일 법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도 혈연으로 이어졌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가정에서 하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한 방에서 사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적 영역에서 오는 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 작품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녀들의 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남녀를 떠나서 모두가 고민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남자인 제가 이해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뭐 내가 안다라고 말하기 좀 그런 여성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 작품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고민적인 부분대로 한번 작품을 본다는 생각으로 본 것이 좋겠고, 그리고 나라의 숲에는 같은 경우는 우정에 대한 그런 사적인 힘 중에 한 부분인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녀들의 방 같은 경우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오는 그 시너지 힘에 대해서 가족이란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너무 거창하게 말하거나 너무 그런 식에 익숙해져 있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런 것도 그런 타이밍이 찾아와서 내가 어떤 공적으로 큰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너무 매일같이 보고 너무 친하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한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고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술을 잘 안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항상 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녁 밤새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밤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 일을 하는 날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날은 저녁 7시만 되면 일단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한 8시에 도착하는 날도 있고, 뭐 아니면 5시, 6시에 출발하면 7시쯤에 도착하는 날도 있죠. 그러면 전 집에 와서 지금 옆에서 신나게 울고 있는 고양이들 다 케어해주고, 그리고 집 청소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뭐 드론들 놀기도 하고, 약도 먹이고, 고양이는 물을 좀 많이 먹여야 돼서 주사기에다가 해가지고, 물론 바늘 없는 주사기입니다. 바늘 없는 주사기로 물도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어릴 때는 좀 몰랐어요. 어릴 때는 이런 영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작품 이야기, 공적인 이야기,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어리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34살인데 20대 한 후반쯤에서부터 이런 사적 영역에 대해서의 소중함, 내가 이 사적 영역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갈구했다랄까요? 그런 점들이 좀 있어서 그때부터 좀 느끼게 됐죠. 이것들이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뭐 혈연으로 이어져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적 영역, 가족이라든지 내가 선택에 의한 우정의 영역, 아니면 내가 선택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지금 우리 집 고양이, 계속 지금 밥 먹다가 울고 있는 우리 집 금치 같은 고양이도 내가 선택에 의해서 나와 함께 가족이 된 건데, 어쨌든 이런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그냥 무심히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 계속 갖고 나가야 되고 계속 리플레시 해야 되고, 내가 공적 영역에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함께 의지하며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좀 든 적이 있는데, 이 작품들, 이 두 개의 작품이 말하는 키워드가 우정과 가족, 친구와 가족이잖아요.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지점인데, 그런 것들을 좀 느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가족의 형태, 가족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같이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좋은 형태는 가족 같은 서로의 아껴주는 마음이 같이 있으면서도 친구같이 장난도 칠 수 있고 친구처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들이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평소에 있었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서 좀 더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소중함,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모두에게도 내가 모르는 고민이 있으니 그 고민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나 그런 고민들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류승희 작가님의 작품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의 사적인 공간,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두 작품 다 좋으니까요. 저랑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나라의 숲에는 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돌려주셔야 됩니다. 뭐 안 돌려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면 나라의 숲에는 같은 경우에는 좀 빌려드릴 용의가 있고, 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들의 방 같은 경우에는, 보리 출판사에 나오는 그녀들의 방 같은 경우에는 사서 보세요. 여러분, 작품 좋으니까, 그림이 정말 좋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책도 두껍고 13,0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두꺼운데 종이를 좋은 걸 썼나? 120g으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종이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방송 녹음을 끝내고 나면 또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사적 영역의 한 부분이죠. 집을 청소하고 고양이들 약을 먹이고, 또 고양이들 빗질도 해주고, 노는 건 제가 잘 못해서 어쨌든 그런 영역을 가꾸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한번 읽고 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 그리고 그 사람을 나처럼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류승희 작가님의 나라의 숲에는 그리고 그녀들의 방 소개해드렸습니다. 끝내기 전에 공지 하나 할게요. 이제는 공지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그 인스인진 코믹스에서 운영하는 사이드비라는 곳이 있죠. 그 온라인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인데, 이 사이드비가 홍대에 있는 전시공간이라는, 이름이 전시공간입니다. 전시공간이라는 곳에서 매년 진행하는 정신과 시간의 만화의 방,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에 공식으로 초청받았습니다. 2호점으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이드 B에 입고되어 있는 작가님들 작품 모두 거기서 다시 오프라인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번 또 작가님들한테 다 문의드려서 이번 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단편 만화를 다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13분이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단편 만화를 그려주셨고,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한 6권 정도는 지금 이미 제본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0페이지 내외의 작품들인데, 그래서 오시면 이분들의 작품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주말마다 토크쇼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토크쇼 한 달 동안 전시를 하는데 토크쇼 8번이니까 매 주말마다 토크쇼가 있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마다 토크쇼가 있는 건데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나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이라는 곳과 저희 사이드비 그리고 인스인진 코믹스가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시는 2019년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8월 11일까지거든요. 일요일까지. 7월 19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시면 오프닝 행사가 있고, 이날은 거의 저희 입고해 주신 작가님들 거의 대부분이 다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오고 저희도 올 거고, 그러니까 한번 오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토크쇼 일정도 조만간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날 오셔서 다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곳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 5길 59 1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공지가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지들 보시고 오시면 되고, 앞으로 방송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할 테니까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 만화 그리는 걸 넘어서 이제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바빴어요. 정말 녹음하고 편집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빴고, 그리고 오늘 또 서울국제도서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좋은 일도 있었는데, 정말 연배 높으신 정말 대선배님 만나서 밥도 얻어먹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좀 바쁜 일이 있어 바빴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번 주에도 좋은 작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자, 2019년 6월 23일 일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